자, 오늘 7월 29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가는데 내일 7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7월 시장이 어떻냐고 투표를 올렸었는데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을 만큼 저 역시도 이번 달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최종 수익이긴 하지만 큰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거려서 그런지 저도 심리적으로는 손 꼽을 만큼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얻었던 수익을 다시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기분이 나쁜 게 그냥 매매를 해서 손해본 것보다 크게 수익 얻은 것을 뺏기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너무 롤러코스터였고 까다로운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까지 보면서 도저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상태를 보시면 코스닥이 반등으로 마무리했으며 코스피도 캔들 자체는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캔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7월 20일 날 이런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상승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오늘 시장 당장 이 캔들을 보고서 주식을 함부로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양호하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향이 황금선을 회복해서 며칠 동안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지수를 믿고서 비중을 다시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방향이 상승이 아니라 또는 상승했다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이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전에 경험을 토대로 방향대로 대응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시장까지 매매할 종목들은 충분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개 종목들이 나오면서 오늘 그렇게 많이 한 건 없는데 또 지켜본다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보시다시피 청약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지루한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에서 금융투자가 또 불안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캔들이 괜찮게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므로 지수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신규주 쪽에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신규주 화면을 모아놓고 종목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뭐냐면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오늘은 올라올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들 모아놓고 그냥 장 초반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붙는 거 그리고 초반에 한 3%에서 5% 정도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집중하거나 초기에 발견해준다면 흐름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올라왔다가 진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올라왔다가 내려간 다음에 정상적인 종목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래량도 나올 수가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오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오는 신규주를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시장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포착되는 게 신규주인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좀 여러 개 종목들이 뭐 이런 것들은 거래량도 거의 없고 오전에 올라온 게 아니라서 제가 잡아내지를 못했지만 오전에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은 큐라클이랑 그리고 LB루셈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올라온 게 이것도 매매 영상으로 잡는 방법을 남겼는데 초반에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온 게 LB루셈. LB루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고점 중요한 자리가 16,000원. 이걸 기준으로 잠깐 찔러봤으며
그 뒤에 잘 풀리지 않았지만 이것도 큐라클처럼 황금선을 잘 유지하면서 오전 고점을 뚫어주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 거래량이 붙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으며 저도 오전장 보면서 오늘 두더지 게임은 LB루셈이 좀 올라오겠구나, 이 종목에서 거래량이 좀 붙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큐라클 쪽에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초반에 거래량 없이 호가창 좀 가볍게 무너지나 싶어서 이것보다는 LB루셈이 맞다 싶었는데 오늘 주인공이 큐라클이었습니다. 이 큐라클이란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급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단타 외국인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1순위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3천억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규주들 뭐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 3천억은커녕 300억도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LB루셈도 오늘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큐라클입니다. 이런 거래대금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으며 명신산업도 좀 뛰어오르긴 했지만 이거는 JP 모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러냈습니다. 1순위가 거래대금이고 그리고 단타 외국인들 들어왔고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며 거래대금 3천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생각해서 시초가 밑으로만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당일 이상하게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10%만 더 올라도 신고가 상태라서 여기서 시초가와 거래량 유지가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저도 큐라클이란 종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알아서 튀어나오고 있으면 뭐 내일 시장, 다음 주 계속 마찬가지로 신규주 중에서 두더지 게임처럼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그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계속 장 초반 고점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이 정도만 체크해 준다 하더라도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예스24 매매 영상을 보시면 이때 상한가 가는 날에 매매를 했었는데 예스24랑 완전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한국 BNC도 돌파 매매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그 전에 고점 근처에서 계속 눌림목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여러 번 냈습니다. 제가 1시 정도까지인가 매매를 하고 그 뒤에 상한가를 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스24처럼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 조회했을 때 한국 BNC 말고는 매매할 게 없었습니다. 큐라클은 마지막에 올라왔고 제가 마지막에 좀 게을러서 이걸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오후장 들어가고 나서도 한국 BNC 말고는 딱히 없었으며 거래량이 없으면은 물릴 수가 있고 거래량이 없는 것 좀 애매한 종목들 돌파 매매라든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좀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물리더라도 거래대금 상위에서 물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도 JP 모간이 들어오든 뭘 하든 간에 거래대금이 1조 붙은 날이면 고점에 물린다 하더라도 탈출 기회를 여러 번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BNC는 오늘 차트가 신고가 차트였기 때문에 매매 조건에 완전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에서 한솔, 홈데코, 명신산업 외국인 이런 단타 매수세 보고서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승 초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윗골이 길게 달리거나 물리면은 그 다음날에 탈출을 시도하려 해도 먼저 외국인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다 싶은 종목은 그냥 걸러버리고 다 걸러서 매매할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걸러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주인 카카오 게임즈랑 맥스트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더 떨어졌으면 9만 원을 잠시 깼으면은 어차피 그 전에 중요한 자리가 89,100원이고 떨어진다 해봤자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영원히 방어가 되지 않고 한 번, 두 번 종목에 따라서 뭐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방어하다가 방어가 안 된다면 무너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일단은 한 번, 두 번은 일시적으로 방어가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노렸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92,200원까지 내려왔다가 JP 모간 수급과 함께 장중에 2%까지 반등했다가 결국에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10만원, 11만원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89,100원 자리와 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졌을 텐데, 지금은 89,100원이랑 거리가 뭐 기껏 해봤자 4%입니다. 저런 자리만 알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구간에서 이게 힘 있는 방어인지 아니면 힘 없는 방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트 같은 종목은 제가 어제 수량 배분을 받고 오늘 150만원 정도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면 가만히 냅뒀을 텐데, 오늘 상한가가 풀리면서 그래도 상한가에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신규주들 상한가 만드는 거 기관 투자자들이 고점에 팔아 먹으려고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 초반에 한 2천만 주 정도였나?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다 빠져서 이렇게 마감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만약에 맥스트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가능할 때가 고점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 게 이지 케어텍이 있는데, 아무리 따상가고 분위기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거래량이 발생한 시점이 고점이 돼서 리스크가 클 수가 있으므로 무작정 고점 매수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종목이 혹시나 장 초반에 한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순식간에 빠진다면, 의외로 그런 종목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보합까지 반등해서 한 번 VI가 걸리던가 한 번 해먹고선 끝내던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에서 7%까지 시작하고 나서 순식간에 빠지는 순간에 날카로운 타이밍에 눌림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으며, 하지만 이 매매는 호가창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판단력이 빨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청약받은 물량으로만 즐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